72세의 한 환자분이 진료실에 들어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50년 동안 해오던 방식인데 요즘 뭔가 이상합니다. 그분은 아프지도 않았고 새로운 약을 복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몸 어딘가가 조용히 손상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위였습니다.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분이 자위를 하는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그분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습관이 심장에, 전립선에, 심지어 감각을 느끼는 능력에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김현우입니다. 60세 이상 남성들의 활력, 혈액순환,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돕는데 30년 넘는 시간을 바쳐왔습니다. 약 없이, 수치심 없이, 근거 있는 의학 지식만으로 말이죠. 우리는 자위가 건강에 좋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그동안 익숙하게 해오던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아무런 증상 없이도 조용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많은 중장년 남성분들이 자위를 하며 범하고 있는 7가지 실수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실수들은 에너지, 성기능, 전립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지금 바로 교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6번째 실수, 거의 모든 남성이 놓치는 부분이니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숫자 2를, 그렇지 않다면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이 더 나은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실수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점점 흔해지고 있지만 조용히 뇌와 몸의 쾌락 반응 방식을 바꿔버리는 습관입니다. 수년 동안 저는 60대 후반이나 70대 초반의 남성분들과 상담해 왔습니다. 그분들은 비슷한 걱정을 안고 제 앞에 앉곤 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무 감각도 잘 안 느껴져요. 마치 몸이 무뎌진 것 같고 이유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이럴 땐 저는 늘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평소에 자주 보는 영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게 몸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걸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60세가 넘으면 뇌의 도파민 시스템, 즉 쾌감과 동기를 담당하는 기능이 예전만큼 민감하거나 유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빠르고 자극적인 영상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시청하면 뇌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자극에 노출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 이틀, 몇 주, 몇 달을 반복하다 보면 뇌는 최악의 방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무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전엔 즐거웠던 자연스러운 친밀감의 불꽃이 점점 사라집니다. 손길 하나에도 감동이 줄고 몸의 반응도 더뎌지며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어도 진짜 감정을 느끼는 능력은 조용히 흐려집니다. 더 안타까운 건 많은 어르신들이 이 변화를 나이 탓으로 돌린다는 점입니다.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요.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과도한 자극입니다. 뇌의 반응 시스템을 재설정하지 않으면 이런 무감각은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 최근에 감각이 무뎌졌거나 감정적 연결이 줄었거나 만족감이 낮아졌다라고 느끼신다면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이 첫 번째 실수가 그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다음 실수는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하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몸에 해를 끼치는 환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많은 분들이 전혀 해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병이 위에 앉아서 자위하는 습관입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그게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들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화장실이 제일 편하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으니까요. 문을 잠글 수 있고 혼자만의 시간이 보장되는 공간이니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하나는 병이 위에 앉은 채로 자위를 반복하는 습관이 생각보다 몸에 더 많은 해를 끼친다는 점입니다. 특히 60세 이후 남성에게 있어 혈액순환은 성기능뿐 아니라 전립선 건강과 사정 후 회복력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등을 구부린 채 오래 앉아있는 자세에서 자위를 하게 됩니다. 이 자세는 골반으로 가는 혈류를 차단하고 전립선을 눌러 손상시킬 수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더 민감해지는 골반 신경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저는 여러 환자분들께서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다, 소변 후에 계속 조금씩 새어나온다, 사타구니 근처가 뻐근하다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는 걸 자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이 자신의 습관과 이 증상을 연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방사선 영상과 임상 결과를 통해 그 연관성을 확인해 왔습니다.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지만 그 자세가 전립선 기능, 성적 반응, 배뇨 건강에 점진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자각입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린 습관이 익숙하게 들리셨다면 환경을 조금 바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서서 하시거나 누운 상태에서 여유 있는 자세로 진행해 보세요. 골반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혈류와 신경 기능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전립선은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만 눌러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 만약 이 실수가 놀랍게 들리셨다면 다음 실수는 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매번 자위를 할 때마다 몸의 감각 회로를 무디게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 바로 서두르는 습관입니다. 수많은 남성 환자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제가 가장 자주 들었던 말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요. 오래 끌 필요가 없잖아요. 그분들의 말투에는 익숙함이 배어 있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일상, 업무의 스트레스, 가족과 함께 살며 생긴 조용한 습관, 그래서 자위라는 행위를 마치 빨리 끝내야 하는 일처럼 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0세 이후에는 몸이 예전처럼 빠르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압박에 취약해지기 시작하거든요. 너무 서두르게 되면 뇌와 몸은 긴장 상태에 빠집니다. 심박수는 갑자기 올라가고 혈관은 수축합니다. 사정 후에 분비되는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이완 호르몬들이 충분히 분비되지 못합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분명히 절정에는 도달했지만 마음은 텅 비고 몸은 개운하지 않고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더 나쁜 건 이런 서두르는 패턴이 반복되면 뇌는 쾌감을 얕고 빠른 자극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점점 감각이 무뎌지고 흥분을 오래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흥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습관이 만든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잃고 있는 건 단지 몇 분의 자위가 아니라 삶의 깊은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자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조언은 단순합니다. 속도를 늦춰보세요. 매 순간을 의식적으로 느껴보려 하세요. 숨을 깊게 쉬고 중간에 잠시 멈춰도 좋습니다. 이제는 어떤 목표를 향해 급하게 달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존재하는 시간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감이라는 주제를 말한 김에 다음 실수에서는 많은 남성들이 무심코 방치하고 있는 남성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군 하나를 소개할 것입니다. 이 근육은 발기력부터 배뇨 조절까지 모든 것에 관여하는 숨겨진 핵심 시스템입니다. 다음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의 성 건강 전반이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 바로 골반저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 근육의 존재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골반저근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신체 부위입니다. 60세 이후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 근육군은 방광, 전립선, 성기를 받쳐주는 토대이자 발기력, 사정의 질, 소변 조절 능력을 관장하는 숨겨진 엔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약해지거나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면 모든 것이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티가 잘 나지 않지만 몸 안에서는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예전에 한 60대 후반의 남성분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운동선수 출신이고 두 자녀의 자랑스러운 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식사도 잘 챙기고 운동도 꾸준히 하는데 요즘 성기능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문제는 이분이 눈치채지 못한 부분에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활발하게 쓰였던 골반저근이 오랜 앉은 자세와 복부 긴장, 그리고 무관심 속에 기능을 잃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자위할 때 골반저근을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더 나쁜 경우 억지로 힘을 주며 밀어내는 습관을 반복하게 되면 전립선에 불필요한 압력을 주고 이 근육 자체도 약화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소변이 새거나 사정시 감각이 약해지고 발기력도 떨어지는 현상이 점점 찾아옵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1년, 3년, 5년 시간이 흐르면서 조용히 스며들 듯 찾아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근육은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자극을 받을 때 소변을 멈출 때처럼 살짝 조여보는 동작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감각이 살아나고 기능도 조금씩 회복되며 무엇보다 자신감이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자신감이라는 주제를 말한 김에 다섯 번째 실수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너무 많거나 반대로 너무 적은 빈도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얼마나 자주 자위를 하느냐가 이렇게까지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바로 이 빈도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아주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만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빈도가 너무 많거나 반대로 너무 적은 경우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많은 어르신들이 말하는 걸 꺼려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혹시 내가 너무 자주 하는 건 아닐까 걱정하고
다른 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안 하시는데 괜찮은 걸까 하는 불안을 느낍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수치심, 혼란, 오래된 조언들에 휘둘리며 60세 이상의 많은 남성들은 조용하고 외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본 현실은 이렇습니다. 양극단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주 자위를 하게 되면 습관적으로 혹은 지루함이나 해소되지 않은 감정 때문에 하게 될 경우 몸이 점점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에너지가 떨어지고 전립선 조직이 자극을 받아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회복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실제 친밀감에 대한 흥미는 줄어듭니다. 욕구라기보다는 그냥 익숙한 루틴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결국 신경계는 무뎌지고 생기와 활력은 사라집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아예 멈춰버리십니다. 약물 복용, 건강 문제, 종교적인 죄책감, 혹은 이젠 나이가 들었으니 그럴 필요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몸도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사실입니다. 정기적인 순환이 있어야 건강이 유지됩니다. 성적 자극은 절정을 느끼지 않더라도 성기 주변의 혈류를 유지해주고 신경 말단에 자극을 주며 발기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이 기능이 너무 오랫동안 멈춰 있게 되면 기능 저하가 서서히 찾아오고 욕구도 점점 사라지며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연결의 문이 서서히 닫혀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확한 숫자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자주 추천하는 것은 60세 이상 남성의 경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의식적으로 천천히 자기 몸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순환을 유지하고 호르몬 리듬도 회복하며 지치지 않으면서 생기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규칙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기 몸의 신호를 듣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아주 조용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속삭임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빈도가 맞더라도 대부분의 남성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아주 흔한 실수 하나가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 실수는 자극하는 방식 자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무심코 하는 행동 하나가 신경을 손상시키고 남성 성기의 형태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음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6번째 실수, 바로 너무 강한 압력과 힘을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이건 제가 수년간 진료하며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안타깝게 접해온 문제 중 하나입니다. 상담실에 마주 앉은 60대, 70대 남성분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요즘은 감각이 예전 같지 않아요. 이제는 더 힘을 줘야 겨우 뭔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말 뒤에는 사실 한 가지 공통된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자위시, 너무 세게 쥐고 너무 세게 문지르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각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긴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세게 한다고 해서 감각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각을 망가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남성 성기의 신경은 매우 섬세합니다. 특히 60대, 70대 이후에는 더 취약해집니다. 지나치게 강한 마찰, 과도한 쥐는 힘, 혹은 너무 단단한 물체나 표면에 의존하는 습관은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손상을 축적시킵니다. 작은 조직 손상, 탄력성 저하, 미세한 섬유 흉터가 쌓이면 결국 성기의 구분, 혈류 감소, 흥분 시 통증 같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불편한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하면 신체 구조 자체가 변형되는 영구적인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손상은 단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천천히 몇 년에 걸쳐 쌓여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는 이미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육체적인 부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감각을 얻기 위해 싸우듯이 자극하는 습관이 몸에 각인되면 쾌락 자체가 점점 긴장과 스트레스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뇌는 더 이상 자위나 성적 자극을 편안한 경험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몸은 긴장을 풀고 감각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점차 잃어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부드러움입니다. 이제는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몸을 돌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제 부드러움을 통해 반응하려 합니다. 그럴 자격이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자신이 반드시 그 선택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실수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기술이나 자세의 문제가 아닙니다. 육체보다 더 깊은 정서적이고 영적인 영역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장년 남성들 사이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해로운 실수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7번째 실수. 그 어떤 실수보다 조용하고 때로는 가장 가슴 아픈 실수입니다. 이건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자주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순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느냐입니다. 많은 중장년 남성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자위를 단지 기계적인 행위로 인식하게 됩니다. 습관처럼 반복하지만
그 안에는 의미도 감정도 없습니다. 어떤 날은 외로움을 잠시 잊기 위한 도피처로, 어떤 날은 이유도 모른 채 습관적으로 그저 무표정한 반복 속의 한 장면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만난 60대, 70대 이상의 많은 분들이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말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담겨 있습니다. 몸은 아직 기능하지만 마음은 이미 그 자리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연결도 없고 온기도 없습니다. 그 감정적 거리감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를 넘어 신체적인 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감정 없이 반복되는 자극은 신경계를 점점 의미 없는 쾌감에 익숙하게 만듭니다. 절정에는 도달할 수 있어도 뇌는 치유 호르몬을 제대로 분비하지 않습니다. 기분을 끌어올려주는 옥시토신, 의욕을 만들어주는 도파민도 줄어듭니다. 결과는 분명합니다. 마음은 공허하고 예전에 따뜻했던 감각은 그림자처럼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쾌락을 그저 쾌락을 위한 행동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침묵 속에서 기쁨 없이, 하지만 꼭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혼자만의 접촉도 충분히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 들어가는 내 몸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아닌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직 감각을 느낄 수 있고 여전히 존재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7가지 실수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자신의 몸과 감각, 자신감, 생명력과 연결될 수 있는가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지금 의사로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수많은 선한 남성들이 조용히 혼자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나이를 탓했고 시간의 흐름을 원망했고 어떤 분들은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었을 때 특히 성, 액싱과 쾌락, 감정적 연결에 대해 어떻게 내 몸을 돌봐야 하는지 누구에게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7가지 실수는 게으름이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과거에는 잘 작동했던 방식들을 반복해온 결과입니다. 그러나 몸은 변합니다. 혈액순환은 느려지고 전립선은 더 민감해지고 신경계는 자극이나 무시에 더 예민해지며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은 더 깊은 의미를 원하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몸을 어루만지는 일, 그 안에서 위로와 안정을 찾는 일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위험한 건 무심해지는 것입니다. 서두르는 것, 끊어지는 것, 그리고 예전처럼만 하면 된다고 당연하게 여기는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실수들, 자극적인 영상에 의존하는 것, 잘못된 자세, 서두르는 행위, 골반저근의 무시, 지나치거나 부족한 빈도, 과한 압력, 감정 없이 행하는 습관,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몸과의 연결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위협이 되는 것은 나이도 욕구도 아닙니다. 진짜 위협은 우리 스스로가 자기 몸과 쾌락과 생명력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늦은 때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빠르게 반응하지 않아도, 예전처럼 강하게 느껴지지 않아도 그 몸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다정한 관심, 조금 더 느린 호흡, 그리고 조용하지만 꾸준한 존중입니다. 오래된 클래식카처럼 세월이 흐른 몸도 다루는 방식이 달라질 뿐 그 가치는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변화들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신성하고 깊은 여정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크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의식적으로 몸과 마음을 대하세요. 습관이 아니라 의도로, 수치심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성과를 쫓기보다 느낌 그 자체를 존중하는 태도로 전환해보세요. 숨을 참고 버티는 대신 천천히 숨쉬고 멈추고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의 연결, 그리고 타인과의 연결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저는 지금까지 60대, 70대, 심지어 80대 초반의 남성분들이 자신의 건강, 친밀감, 에너지까지 완전히 바꿔낸 사례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분들이 가진 공통점은 단 하나, 노화를 끝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전환점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여러분도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시 느낄 수 있는 삶, 의식과 힘, 존엄을 지닌 삶, 그건 아주 사적인 삶의 구석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결국 이 여정은 단순히 실수를 피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조용한 힘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힘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내 안 어딘가에 살아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배운 것을 조심스럽게 실천에 옮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가장 좋은 시간은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로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돌봄으로, 지혜로, 자부심으로. 만약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이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